자, 이제 챕터 4 하겠습니다. 벌써 챕터 4네요. 챕터 4는 이제 미분의 그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인데요. 4.1에서 일단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뭐 대충은 알 겁니다. 그래도 일단 정의부터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는 도메인, D는 이제 F의 도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메인 안에 어떤 점 C가 있을 때 첫 번째, 자, 어떤 FC가 어떤 요 C의 함수값 FC가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absolute 맥시멈이라고 하죠. 맥시멈. 보통 이제 absolute란 말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absolute maximum value of F D 상에서 F의 최대값. 이게 뭐냐? 이 말은 FC가 제일 큰 거라는 뜻이죠. FC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애들 fx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D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C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최대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absolute 미니멈이 되려면 최소값이죠. 네,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그 전체에서 가장 크면 absolute maximum, 전체에서 가장 작은 FC가 다른 애들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래서 요런 absolute maximum, minimum 통틀어서 우리는 extreme value라고 합니다. absolute max and minimum, 이게 전부 다 얘들은 전부 다 extreme value, 이제 극값? 하여튼 고등학교에서는 극값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극값 그건 아니고 어쨌든 extreme value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따로 명칭하지 않죠, 그죠? F의 extreme valu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FC가 local maximum 이런 표현을 씁니다. F의 local maximu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ocal maximum.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로컬은 그런 맥시멈이라는 뜻인데, 즉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극대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뭐냐? 요 FC가 전체에서 제일 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큰 거라 해서 FX보다 크긴 큰데, 이때 이 X들이 뭐냐면 멀리 있는 X가 아니라 X가 가까워 있는 X죠. X is near C 근방에서, 그죠? 근처에 있는 X들보다는 요게 제일 클 때, 그러면 FC는 극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미니멈이라 하면은 극소값이죠. 그 주변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값이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값 뭐 이래 생각하는데 꼭 무조건 그런 게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을까요? fx가 1 빼기 x제곱, x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0일 때는 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로일 때는 0. 그러면 이거는 f0는 극대값일까요, 극소값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많은 학생들이 오늘 극대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로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제로보다 오른쪽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f0는 극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극소값이죠. 왜냐하면 제로 주변에서만 봤을 때는 제로일 때는 제로인데 제로 주변에 있는 애들 함수값이 1보다 약간 작은 양수값이잖아요. 즉 뭐야?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인 거야. 즉 극소값인 거죠. 그래서 극대극소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제일 작다, 주변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건 단순히 그냥 저 꼭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거 연속일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연속일 때는. 근데 이건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극대극소는 그래서 여기서 니얼한 표현을 이제 썼는데 요게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요런 편의상 요런 표현을 썼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x가 어떤 c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수학적 용어를 써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지는 의미가 어쨌든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드 포인트에서는 극대극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엔드 포인트에서는 극대극소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그젬플 있는데요. 우리 이그젬플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4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fx가 3x 4승 빼기 16x 3승 더하기 18x 제곱 그리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37 나오고요. 요 점은 0,0 나오고 요 점은 1,5 나오고 요 점은 3, 마이너스 27 나오죠. 그리고 요 점은 4,32가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보면 최대값은 뭐죠? 최대값은 이 점이 최대값이 아니라 이 점의 y좌표 37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37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또는 f는 최소값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또는 f는 최소값 마이너스 27을 3에서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37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극소값은 어디에 있죠? 제로에서 극소값 제로를 가지죠.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7을 가집니다. 극소값은 2개 이상 있을 수 있죠. 그죠? 제로하고 마이너스 27. 자, 극대값은 1에서 5를 극대값으로 가진다. 맞죠? 그죠? 4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엔드 포인트에서는 양쪽 끝에서는 극대 극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5 한 개 있습니다. 극소값은 0, 마이너스 27 두 개 있고요. 아시겠죠? 요거 까먹지 마시고 엔드 포인트 양 끝점에서는 극대 극소를 최대 최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까 정의에서 니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제 그거를 따지고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단어를 니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수학 용어를 배제시키고 쓴 겁니다. 단순히. 어쨌든 엔드 포인트에서는 극대 극소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시어럼 정리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extreme value 시어럼입니다. 지금 미분 파트에서 지금 extreme value theorem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 extreme value theorem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봤을 때 연속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연속.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미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극최대치에서 요 정의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이제 이건 뭐냐면 f가 연속과 관계된 정리입니다. f가 연속일 때 뭐야? 철자가 틀렸죠? 요 O 빠졌네. O가 왜 되었지? Continuous on AB. 자, 요 폐구간 AB, 요 당연히 AB는 달라야겠죠. 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F는 항상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extreme value가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F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요 AB 안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C와 D라고 표현할게요. 요 A와 요 B 사이에 그런 순간이 있어서 항상 최소값을 FC보다 있고 FX 있고 FD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함수값이 FC와 FD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FC는 최소값, FD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최소값, 요 최대값. 요런 순간이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항상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정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페르마의 정리. 페르마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페르마. 페르마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의 발견한 사람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영국 사람들은 뉴턴이 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그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어쨌든 이제 그냥 각자 둘 다 같이 첫 번째 그 발견자로 그냥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시기에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페르마라는 사람이 먼저 그 미분에 대한 개념이란 걸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요것도 페르마가 그 뉴턴하고 걔들보다 먼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그 미분 개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페르마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페르마는 중에 페르마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뭐 학원 이름에서 나오게 해서 뭐 아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정리 난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는 경우인데 예, 여러분도 알면 좀 놀라겠지. 페르마는 사실 수학자가 아닙니다. 수학계에서는 페르마는 아마추어 수학자로 이제 보고 있죠. 아마추어로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페르마는 따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그죠? 그 이 사람은 판사입니다. 그죠? 판사하는 사람이 그냥 취미로 수학하는 사람이죠. 취미로 수학하다가 혼자 수학 공부하면서 그 시절에는 이제 책이 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귀한 책에다가 이제 자기는 판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수학책 사서 공부한 거죠. 근데 뭐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공부하면서 그 책 곳곳에다가 자기 생각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 내용을 어디 책 귀퉁이에 쓰면서 이렇게 썼죠. 자기 증명도 했는데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증명을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란 그 내용을 써놨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마의 아들이 그걸 보고 이거 그 첨삭돼 있던 내용들을 다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페르마가 이제 증명 없이 써놓은 정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거의 다 증명이 됐고 마지막 한 개가 증명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개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페르마가 여러 가지 미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요 페르마의 정리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F는 이제 만약에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가진다면 C에서 그리고 가진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에서 이제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를 가진 거죠. 그죠? 이랬을 때 만약에 F'C가 존재한다면 F'C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C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 X가 C일 때 접선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거야. 이게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이니까 당연히 이거 지금 미분가 이게 존재한다 F'C가 존재한단 말은 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연속인 거야. C에서 연속인데 그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 지점이야. 그때 접선을 그린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죠? 당연히 제로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다면 그게 과연 산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평평하니까 약간 둥근 산인 거야. 뾰족한 산이 아니고 둥근 산인데 꼭대기 아니면 꼴짝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평평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요거에 역은 성립할까 이겁니다. 역은. 즉 다시 말해서 F'C가 제로라면 그때는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가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죠. 그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발레가 example 5번입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그게 fx를 x 3승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걸 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f'0는 0이 되죠. 하지만 로컬 맥시멈 미니멈은 안 가지죠. 그죠? 그죠? 요 f0 이퀄 제로는 이건 뭐가 둘 다 안 되죠. 그죠? 네. 왜냐면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x 3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또 계속 증가하니까 이 점에서 가장 큰 값도 아니고 가장 작은 값도 있죠. 왜냐면 오른쪽에 더 큰 값이 있고 왼쪽에 더 작은 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위에 페르마의 정리의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보여주는 발레가 example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의 하나 보겠습니다. 자, C가 자,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F의 어떤 도메인에 들어가는 C에 대해서 이 C가 critical number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크리티컬 넘버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안 배우는 용어니까 요거는 정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C가 F의 크리티컬 넘버다. 우리는 이제 임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번역본에서는. 이건 뭐냐면 다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F'C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F'C가 존재 안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 C를 크리티컬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0이거나 아니면 아예 접선이 안 그려지거나 그런 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는 크리티컬 넘버를. 그런 점에서의 요 X 값입니다. 정확하게. 인게 크리티컬 포인트의 크리티컬 넘버죠. 숫자입니다. 예. 그 함수 값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X 값입니다. X 좌표값. 예. 어쨌든 접선을 그릴 수 없거나 그리더라도 0인 경우 그런 점에서의 X 좌표를 우리는 크리티컬 넘버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정의역에 안 들어가는 점은 크리티컬 넘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자, 크리티컬 넘버가 왜 나왔냐면 자, 보세요. 다시 위에 페르마 시어럼을 보면은 예, 그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 가진다면 항상 어떤 C에서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가진다고 했죠. 가졌을 때 F'C가 존재한다면 0이죠. 아니면 F'C가 존재 안 하는 거죠. F'C는 존재 안 하거나 존재한다면 0이죠. 즉 다시 말해서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가진다면 F'C는 존재 안 하거나 아니면 제로란 뜻입니다. 맞죠? 존재한다면 그건 제로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즉 C는 뭐가 돼? 존재 안 하거나 제로니까 크리티컬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리 하나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F가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C에서 가진다면 이 C는 무조건 뭐야? 크리티컬 넘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C는 F의 크리티컬 넘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당연하죠. 그죠? 요 시어럼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죠?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즈드 인터벌 메서드 있는데 자, 이건 자, 제목에서 봐서 알겠지만 일단 적어도 전제 조건은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가 연속 함수입니다. 그 닫힌 구간 AB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일단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요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그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항상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해봤을 겁니다. 일단 크리티컬 넘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방금 보면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갖는다면 항상 갖는다면 그 점은 항상 크리티컬 넘버란 뜻이죠. 그럼 반대로 크리티컬 넘버에서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대우를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걸 대우를 생각하면 크리티컬 넘버가 아니면 로컬 맥시멈 미니멈은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극대 극소값 아니면 엔드 포인트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잖아요. 즉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은 근데 어디서 나타나? 크리티컬 넘버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크리티컬 넘버라고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건 아니죠. 아까 발레를 봤죠. 이그젠플 5번에서.
하지만 크리티컬 넘버가 아닌 데서는 당연히 안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리티컬 넘버를 다 찾아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를 다 찾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를 다 찾아갖고 크리티컬 넘버에서의 fx를 함수값을 다 찾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a, b 엔드 포인트는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엔드 포인트 극대극소는 엔드 포인트에서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됩니다. fa, fb.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요 위에 요 1번, 2번에서 구했는 거를 그냥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 뭐 영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냥 비교하세요. 그죠? 비교하세요. 비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8번. 자, fx가 x3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1이고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4.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넘버를 찾겠습니다. 그러려면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하니까 3x제곱 빼기 6x가 됩니다. 자, 요거는 다항함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없죠. 그래서 0되는 점만 찾으면 됩니다. 0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f'x가 0이라고 하면 x는 0하고 2가 나오죠. 요게 크리티컬 넘버입니다. 그죠? 크리티컬 넘버가 딱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거죠. 0하고 2에서 극대값인가 극소값인가 따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그냥 함수값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f0는 무엇이냐? f0를 구해보니까 1 나오고 f2를 구해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 구해봐야 되겠죠. 엔드 포인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니까 8분의 1 나옵니다. 4에서 구해보니까 17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뭐뭐 있죠? 요 4개 나왔잖아. 요 4개에서 제일 큰 게 뭐야? 요거죠. 제일 작은 게 뭐야? 13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앱솔루트 맥시멈은 뭐야? 17이죠. 앱솔루트 미니멈 뭐야? 마이너스 3입니다. 정확하게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4에서 최대값 17을 갖는다. 이거죠. 어떤 학생들 시험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뜬금없이 4, 2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더 심해서 4,17, 2, 마이너스 3 쓰는 게 있는데 좌표가 어떻게 숫자입니까?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 값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묻는 건데 좌표를 쓰는 학생도 있고 2, 마이너스 2, 4 이런 x좌표를 쓰는 학생 그러면 안 됩니다. 함수 값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함수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잘 이해를 하고 푸시면 크리티컬 넘버를 반대로 0하고 2인데 0의 함수값을 또 2에 대한 함수값을 또 가져오는 학생은 그것도 안 되고요. 포인트로 표현해도 안 됩니다. 뭐 0,1, 2, 마이너스 3 그게 크리티컬 넘버가 아닙니다. 크리티컬 넘버잖아. 숫자잖아. 그죠? x 좌표가 크리티컬 넘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1 마치겠습니다.